사혼하자 했고 정리 중인데 자꾸 술 먹고 연락이 오네요. 방금까지 연락받다 독하게 차단하고 기분이 싱숭생숭해서 글 좀 써보려고 합니다. 남친과 저는 30살 동갑 커플이었습니다. 꽉 채운 3년 연애를 하고 갑작스럽게 받은 프로포즈에 결혼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 남자라면 해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 남친의 좋은 점을 말해보라 하면 이틀 넘게 말해도 모자랄 정도로 저에게 너무 잘해줬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결혼 생각은 꿈에도 없었기 때문에 엄마, 아빠, 형, 그리고 남친이라는 구성원만 알았을 뿐 자세한 가정사는 잘 몰랐습니다. 양가 부모님 허락받고 상견례 날이 다가오기 며칠 전 남친이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더군요. 사실 자기 형이 장애인이라고. 그래도 보통 사람들과 같다는 말에 정신적인 건 아니구나. 몸이 어딘가가 불편한 줄만 알았습니다. 게다가 상견례 자리에도 온다고 했으니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상견례 날. 결혼 전에 상견례를 해야 하는 이유가 이건가 싶을 정도로 상견례 자리가 너무 정신없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어디 몸이 불편한 게 아니라 지적 장애인이었고 그 자리까지 어떻게 데리고 온 건진 모르겠지만 한식집 접시를 2개를 깼습니다. 한시도 가만히 안 있으셨고 조용하려고만 하면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예비 시아버지께선 왜 데리고 왔냐고 화를 내셨고 어쩌고 저쩌고 두 분 부부싸움까지 실시간으로 관람했네요. 그때 저희 부모님 표정은 말로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저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을 정도였고 남친은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무슨 말만 하려고 하면 형이 난리를 쳐대니. 보다 못한 남친이 형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여기서 뭔 말이 필요할까요? 이미 저희 부모님은 결혼 반대라고 표정에 써있고 예비 시어머님 눈치 없이 신혼집은 어떻게 할지 혼수 예단 다 말하고 있으며 식장은 본인들이 뿌린 게 많으니 본인 동네에서 하자 하시더군요. 참고로 저희 집간 2시간 30분 거리입니다. 엄마가 단도직입적으로 남친 형 이야기를 먼저 꺼내셨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집에선 안 저러는데 밖에 나오면 꼭 저런다고 주말이라 집에 두고 올 수 없어서 데리고 나온 건데 아니면 평일에 다시 상견례 날짜를 잡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저희 엄마는 대답을 못 하셨어요. 저 눈칫밥 제대로 먹었네요. 그러더니 갑자기 예비 시어머니가 어른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싶으니 저보고 나가서 같이 놀라고 하더군요. 저 정말 진짜로 싫었습니다. 안 그래도 학창시절에 지적 장애인이 짝꿍이었는데 제가 그 반년 동안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었습니다. 성추행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 컵에 소변 담아 던진 적도 있었고 수업 시간엔 교과서 찍고 돌돌 말아 저한테 던진 적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간대에는 특별반에 갔는데 이것마저도 제가 데려다 줘야 했습니다. 그곳으로 가는 길에 매번 다리 걸어 넘어뜨리고 참다 못해 엄마에게 말하니 저희 반 난리가 나서 그때 이후로 제가 안 봐줘도 됐었죠. 장애인이라고 편견이 1도 없었지만 그때 그 애로 인해 편견이 조금씩 생겨난 듯 합니다. 내색은 안 하지만 지적 장애인이라면 다 싫었습니다. 그냥 트라우마 같은 건진 모르겠지만 저를 또 못살게 굴 것 같아서 싫었어요. 아무튼 그 상황에서 나가서 같이 놀다 오라고 하니 제가 뭔 놀이터에 온 건지 상견례를 하러 온 건지 혼돈이었습니다. 그러곤 저보고 결혼하면 아주버님 볼 일 많은 테니 눈도장 많이 찍어두라 하더군요. 플러스로 안도의 한숨 같은 걸 쉬며 며느리 생기니깐 좋다고. 예비 시아버지 보고는 이제 나도 고생길 그만 걷는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건 마치 제가 남친과 결혼하게 되면 남친의 형은 다 제 몫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들어도 그렇게 해석이 됐을 거예요. 아빠가 어수선하니 나중에 다시 만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일어나셨고 저도 부모님 따라서 도망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30년치 욕 다 들은 것 같네요. 남자 보는 눈이 없어도 그리 없냐면서요. 한참 뒤에야 남친이 어디냐고 연락이 왔고 답장하기 싫어서 안 했습니다. 참 중간에 빼먹은 말이 많은데 예비 시어머니가 망언을 많이 하셨어요. 첫 번째로 본인 집은 장애 있는 아들로 인해서 모든 살림은 큰아들에게 맞춰져 있으니 저도 거기에 당연히 맞춰야 한다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며느리 있으니까 마음 놓고 여행 가도 되겠네. 이 말인즉슨 저에게 형을 맡긴다는 말이겠죠. 세 번째로는 한평생 큰아들로 인해 모아둔 돈이었고 노후도 빠듯하단 이야기를 상견례 자리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집 오면 자기네 집 냉장고를 바꿔달라 하더군요. 그 외에 가벼운 질문들도 많이 하셨습니다. 남친 형을 보고 처음 흠칫한 것에 이어 예비 시부모님들 말씀하시는 거 보니 이런 집안에 시집갈 바엔 차라리 미혼으로 살겠다고 다짐도 다짐했습니다. 나한테 결혼하자 해서 이런 상황까지 오게 한 남친에게도 정이 떨어지고 앞으로 얼굴 보며 살고 싶지 않아서 상견례 다음날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것보다 간략하게 헤어지자고만 했는데 자기네 집 문제 있는 걸 아는지 순순히 알겠다며 미안하다고 하길래 저도 마음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밤만 되면 술 먹고 연락이 옵니다. 형이 장애인인 게 죄냐? 내가 형 안 보고 살면 되는 거 아니냐? 너밖에 없다. 보고 싶다 등등. 저는 결혼이 둘만 좋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집안끼리도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전적인 거 말고 성격이나 행동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단 하나도 맞는 게 없고 결혼하지 말라고 맞추고 온 사람들처럼 상견례 자리가 말 그대로 개판이었습니다. 3년 사귄 정 헤어지자고 해서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저도 힘드네요. 잠도 안 오고 넋두리 할 겸 글 써봤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3년 연애하는 동안 한 번도 그런 얘기 비치지도 않은 남친은 그 시부모님이랑 같은 생각이죠. 결혼해서 당신이 우리 부모님 힘 좀 덜어드려. 이거 아닌가요? 왜 숨기고 말 안 했겠어요? 더구나 그 자리에서 별말 없는 놈인데. 감쪽같이 속이고 결혼 안 한 게 다행이죠. 결혼했어도 맨발로 도망 나올 집구석입니다. 형 안 보고 산다고요? 거짓말하는 거 알죠? 두 번째 댓글. 남친도 형이 지적 장애인인 거 숨긴 거 보니 글러먹었고요. 시어머니 말하는 꼬라지 보니 결혼하면 형 떠넘기려고 작정한 거네요. 파혼 잘하셨어요. 세 번째 댓글. 자기한테 혹이 있는 걸 아니까 쓰리한테 필사적으로 잘해준 거고 저 집은 형도 형이지만 시어머니 마인드 자체가 영 아니오시다네요. 결혼하면 바보입니다. 네 번째 댓글. 술 먹고 연락 오는 건 맨정신에는 연락도 못할 만큼 지네 집 개판이다 라는 뜻입니다. 마음 약해서 결혼하면 네가 너무 예민하다. 우리 형 불쌍하지도 않냐? 네가 조금만 참자로 돌변할 겁니다. 다섯 번째 댓글. 형이 지적 장애인인 건 메인 문제가 아니네요. 지금 진짜 문제는 그 장애인 가족을 며느리에게 일임하려는 부모의 태도와 프로포즈를 하는 그 순간까지 형의 상태를 말하지 않은 님 남친이 진짜 문제입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